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반응을 소개하는 세반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2025년 서울 명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개 중인 일명 혐중 시위에 대한 대만 반응입니다. 12월 4일 대만의 시사 프로그램 관건시각은 제주 중국인 유골함 절도 사건과 같은 한국 내 중국인의 범죄들과 한국 곳곳에 오성 홍기를 개양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광작물을 추거나 함부로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등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에 대해 소개하며 왜 한국에서 혐중 시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일본행 관광을 강하게 통제해서 반일 중국인의 수가 크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대체 여행지로 한국이 크게 각광받은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검토하는 것을 일본이 강하게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에게 손을 내민 프랑스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일본, 대만의 군사적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만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해양 국가들의 방위 역량이 강화되어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의 한 축이 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해군이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하고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면서 해군력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시각의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대만인들의 댓글 반응들을 보시겠습니다. 만약 국민당이 집권했으면 대만도 100% 저렇게 됐을 거야. 최근 한국 여당의 한 의원이 특정 국가 및 그 국민을 모욕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이유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특정 국가는 명백히 중국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이 법은 누군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당신이 중국인을 모욕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곧 불행해질 거야.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나? 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는지 모르겠네. 궁궐 바로 옆에서 오줌과 똥을 싸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이재명 아저씨는 중국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대만인이 한국을 입국할 때 입국카드에 타이완 대신 타이완 차이나라고 써야 해. 한국은 진정한 친중 정권이야. 대만은 방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예측과 훈련이 필요해.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일이나 하지 그래. 중국과 중국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이상하게도 싸우던 사람들조차 하나가 돼. 진짜 신기하지? 일본 여행이 금지된 중국인들이 대만에 오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무튼 프랑스는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야. 프랑스 군수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자고. 한국 여행할 때 꼭 중화민국 국기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한국은 즉시 미국에 관계자를 보내 사과할 거야.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끝나지 않았어. 단지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대만인과 일본인은 더 이상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제발. 대만 관광국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 목적으로 대만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미국, 일본, 대만이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고 대만 해역 공동 방위를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의 무인기가 대만 주변 해역을 순찰하고 운용 연습에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사일도 발사되어 훈련에 활용되어야 해요. 제인장, 내년 2월에 부산 가는데 돈은 이미 냈단 말이야. 대신 일본에 가고 싶다고. 지금은 일본을 여행하기에 좋은 시기야. 아주 간단해요. 대만이 위기에 처해 있다나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같은 말만 하면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했던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화해하고 수교해야 한다는 북방 정책은 현재의 별로 평판도 좋지 않은 이재명과 같은 좌파 공산당의 한국 매국노 세력을 창조해낸 한국 전체의 치욕스러운 정책이다. 게다가 당시 박정희는 원래 정의로 가득 찼던 반공주의자였으면서
순식간에 간사하게 태도를 바꿨으므로 그 마음은 죽여버려야 마땅할 정도로 용서할 수 없어 현재 한국 국민 전체가 이재명을 비난하는데도 좌파 친중 공산당 인사가 대통령이 되었다니 정말 모순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공산당이 이사회에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투자를 철회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어. 많은 중국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기적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가장 많은 포로를 잡은 군대는 북한군이나 한국군도 연합군도 아닌 중공군으로 총 2만 1,000명을 포로로 잡았어. 사대주의로 인해 2명의 아버지가 생긴 한국에 축하드립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금지하여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광 관련 오염을 방지해 주신 민진당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일본 나고야 5일 투어를 예약했는데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더 크게 줄었으면 좋겠네요. 중국 공산당의 공격은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반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어. 중국 공산당에 항복하는 것은 대만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야. 대만군이여, 대만 국민이여, 힘내라. 한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 참전을 과장하고 예고하는 선전 영상을 볼 때마다 당연히 역사적 트라우마와 함께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아첨하고 중국 편에 서서 중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비난해야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해외여행 자주 나가는 애들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2세, 3세라서 이 집단을 표적으로 삼으면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기가 쉬워질 거야. 이번 보도에 대해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중국과 공산당에 크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고 제한중국인의 민폐 행동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몇몇 대만인들은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냉전 상황이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요즘 동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반응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세반소였습니다.